60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노후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나에게 맞는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70대 이후를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중요한 지혜와 실천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수치에 집착하지 마세요.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80대가 넘어서면 정상 수치와 비정상 수치의 구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몸이 변화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죠.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정상 수치는 어디까지나 특정 연령대와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일 뿐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체질에 따라 수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8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상당수가 혈압이 정상 수치를 초과하지만 이것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이 지나치게 낮으면 피로감과 어지러움이 심해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80세 이후 암이 발견되더라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환자가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관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노인 전문 병원에서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암이 발견되었지만 생전에는 그 암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우고 이는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적절히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수치가 인생을 좌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새로운 배움으로 삶에 활력을 더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 속의 신경망을 강화하고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며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줄이는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왜 새로운 배움이 중요한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더욱 활발해집니다.
반복적인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뇌의 시냅스를 자극하고 신경망을 새롭게 연결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면 손의 움직임과 뇌의 인지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성취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히고 나면 가족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영상 통화를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더 활기차고 삶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어떤 배움을 시작해 볼까요? 그림 그리기, 캘리그래피, 도예 등은 창의력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피아노, 기타, 전통 악기를 배우면서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가족과 더 쉽게 소통해 보세요. 요가, 춤,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해 보세요.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순간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을 더 즐겁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에 품고 있던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작은 배움이 모이면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하고 싶은 일을 참아야 할까요?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는 것이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 취미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염증이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신체 기능이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마세요. 짠 음식은 무조건 나쁘다. 단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져 체내 나트륨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너무 싱겁게 먹으면 오히려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원하는 음식을 적당히 즐기며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누리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먹어도 될까? 라는 걱정 대신 친구나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행복한 순간을 누려보세요. 취미와 즐거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감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북돋아 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그려보세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해 보세요. 요리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며 자연을 가까이 해보세요. 이런 작은 활동들이 쌓이면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마세요. 좋아하는 음식도, 취미도, 작은 즐거움도 놓치지 않고 누릴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더 건강해질 겁니다. 노후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활력을 되찾으세요. 날씨가 좋은 날 가벼운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80세 이후에도 가장 추천되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준비 없이 그저 신발을 신고 나가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 관리 방법이죠.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장과 혈관 건강이 향상되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낙상의 위험이 커지는데 걷기를 지속하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낙상 위험을 줄이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밤에는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잠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 이상으로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더욱 강력한 치유 효과를 줍니다. 산책로에서 들리는 새소리,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자연을 느끼는 순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고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루 10에서 15분,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습관을 들이면 꾸준히 실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혼자 걷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공원이나 강변처럼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걷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 70대 초반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두려워하셨지만 하루 10분씩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하신 후 지금은 매일 30분 이상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걸으면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지금 바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신발끈을 묶고 가까운 산책로로 나가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삶을 활기차게 바꿔줄 겁니다. 5번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70대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계신가요? 배우자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에게 사회적 연결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령층의 고립감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생활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활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감정이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공감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가까운 이웃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활동 및 커뮤니티 참여.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클래스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산책 모임, 독서 모임, 음악 감상 모임처럼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디지털 소통 활용하기.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면 소통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영상 통화로 가족, 친구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인지 능력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원봉사로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자원봉사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나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도서관 봉사, 복지센터 활동 등은 보람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과 치매 발병 위험이 낮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서 더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제는 모임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교류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여러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이웃과의 대화, 온라인 소통, 혹은 지역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삶의 지혜와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찾아오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걸음을 내딛는 것, 배우고 싶은 것을 시도하는 것,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